저는 또 늦지막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계속 우중충해요. 이제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아니면 우중충하거나. 로체스터의 겨울은 정말 우울하네요. 그래서 다들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플로리다로 가서 한 3-4개월 이 로체스터의 겨울을 피해서 플로리다 가서 지내다 옵니다. 아무튼 저는 출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목은 여러분들은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망할 겁니다.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한 번은, 아니면 두 번은. 왜냐면은 일단 이제 사업을 하면서 키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특히 초반에 키우는 거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필요해요. 물론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의사결정 한두 번에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얘기를.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좀 그래도 좀 이거 사업이다 라고 할 만한 거는 바로 이 자전거 사업입니다. 자전거 사업이었는데 한 연매출 30억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제가 좀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의 한 월급 모은 한 2천만원 돈? 3천만원? 3천만원 정도 갖고 시작했던 것 같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전거 업계는 예전에는 그거에 대리점 가입을 하면은 미수라는 걸 깔아줬어요. 그래서 당장 현찰 없이도 물건을 받아서 판 다음에 한 2달 내에 팔아서 갚으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매장을 홍대랑 연남동에서 다 3개를 운영을 했었었고요. 그 규모도 컸습니다. 50평, 한 100평, 이렇게. 그리고 하나 30평짜리도 있었고, 30, 50, 100 요 정도 됐네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꽤 많이 사게 돼요. 왜냐면 매장을 늘리면 당연히 거기에 만한 또 제품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냐면은, 자전거 사업을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해외 브랜드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총판이 되는 거죠. 기존에 국내 수입사나 제조 유통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게, 나만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을 팔고 싶은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도 같이 커집니다. 이제 공간에 대한 임대비, 직원에 대한 급여,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라가고, 또 제품 사입비에 대한 거.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렇게 미수를 깔아주진 않아요. 삼천리나 알톤 정도만 깔아주고, 이제 알톤도 아마 안 깔아줄 거예요. 알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점점 이제 자기만의 제품을 또 제조도 하고, ODM으로 제조하는 거죠. 중국 공장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스티커나 이제 디자인을 하고, 프레임을 바꾸는 건 어렵고, 기존에 있는 프레임 중에 프레임 공장의 카탈로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이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 박스 패키징을 바꾸고, 나의 브랜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는 심지어 대만 공장에서도 생산을 했었습니다. 대만은 제조 원가 훨씬 비싼 것들만 대만 공장에서 제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이 진입 장벽도 커지고 뭔가 이렇게 마진율도 올라가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뭐 만드는 제품이나 제가 들여오는 제품들이 모두 다 인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고도 쌓이고, 재고가 늘어나면 창고도 늘어나야 되고, 외부 창고까지 써야 되고. 저는 보통 매장이랑 이 창고랑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가 있어요. 겨울 한 11월 초 10월 말부터 찬바람 한번 쌩 불면은 자전거 매출은 뚝 끊깁니다. 왜냐면 밖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안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또 급여는 급여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고정비는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임대비, 그리고 급여 계속 나가고. 그러면은 여름에 번 거 그대로 다 까먹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장사에서 번 거 겨울에 다 까먹고. 요게 반복이 되거든요, 자전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전기 자전거랑 실내 자전거를 병행해서 약간 계절적인 리스크를 줄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자칫 잘못 계산하면은 이제 또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펑크가 나는 걸 막으려고 또 대출도 늘고, 매출이 또 많아지면은 또 대출을 받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저축 없이 계속해서, 왜냐면 돈을 많이 안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키우려면은. 그러다 보면 빚은 늘어나고 매출도 커지고 외형적으로도 커지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뭐 자전거 매출이 갑자기 급감한다거나 이상 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뭔가 현금 흐름이 끊기면 망하는 거거든요. 매출이 일어나 흑자도산하는 거예요. 흑자도산. 매출이 있어도 뭔가 현금 흐름이 내가 갚아야 되는 것보다 많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막아야 되는 액수가 커지거나 그러면 못 막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와요. 특히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게 다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항상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 이제 레버리지로 사용했던 빚들과 재고들과 이미 깔아놓은, 벌려놓은 그런 매장과 고용한 이제 직원들과 처음엔 버티죠. 버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콱 막히는 순간에 오면은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은 빚밖에 안 남아요. 왜냐면은 전액 재투자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망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순이익의 20% 정도는, 최소 20% 안전자금으로 계속해서 적립을 해 두셔야 돼요. 모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위기가 그렇게 또 길게 가지도 않거든요. 뭐 가끔 길게 갈 때도 있지만, 제가 에어비앤비 할 때는 그거였죠. 에어비앤비 할 때는 사스 사스 때문에, 사스인가? 이제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스가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간에 사스 메르스는 전염병이고, 그거 말고 아무튼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 위기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고꾸라지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것도 진짜 오래 갔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저는 그냥 접었었죠. 정리했었죠. 빚을 7억을 지고. 그런 순간들이 아무튼 어떤 사업을 하든 다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필품 장사를 하면은 안 올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필품 장사는 아니거든요. 아마 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생산 리스크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예상할 수 없어요. 저희 뭐 중국 생산 공장에 이미 예약을 다 한 2억 원씩 받아놨는데, 고객들한테 주문 다 받아서 결제까지 받아놨는데 공장에 뭔가 페인트 도장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한 6개월 정도 공장 가동이 중단돼서 기다리던 손님들 다 반품해주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돈을 받아놨던 거를 저는 이미 중국에다 결제를 다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안전자금 같은 것들을 항상 준비해둬야 돼요. 매달 한 달에 한 순이익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하면은 20%면 한 600만 원이네요. 한 3분의 1은 모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계속해서 모아놓으면은 2년만 하면은 뭐 한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가령 뭐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사업을 뭔가 사업을 빼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감이 한 번 성공하면은 해서 뭐 한 달에 한 1, 2천 순익으로 벌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위기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핸들링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그 천재지변 같은 거잖아요. 전염병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공장의 생산 문제 이런 것도 뭐 제가 핸들링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공장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정지하고 싶어서 정지하겠습니까? 아무튼간에 따라서 한 3분의 1 정도, 순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저축을 해서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아니면 진짜 빼쓰지 못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 빼서 써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있으면은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리스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다가 뭐 한 5년 동안 번 거 뭐 한 1년 만에 다 날려먹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이제 7억 빚을 갖고 뼈저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빚을 다 갖고 난 뒤부터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분의 1은 무조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아니면 뭐 진짜 내가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걸 정리를 하고 그래도 뭐 전혀 타격이 없는 거죠. 그 최소한 한 2, 3년 정도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벌어놓고 모아놓고 있으면은 사업을 정리를 하고 뭐 또 리프레시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아이템이 다 수명이 다 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행이 끝나가지고 다 엎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돈을 좀 안전 자금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음도 편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알아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의 사업은 모두 다 망할 겁니다 라기보다는,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항상 잘 되지 않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올해 매출 전망이 고꾸라졌잖아요. 지난 4, 4분기도 완전 폭망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천재들이 하는 비즈니스도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다 엉망진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준비하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상 저축을 하자. 저축을 해서 안전자금을 모아두자. 절대 쓰지 말자. 그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정말 뭐 사업을 접는 거나 아니면 엄청난 기회가 왔어, 그때 쓰는 거죠. 근데 무한정 연속적으로 해서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는 금물이다. 예, 자기 사업이라고 해도. 오히려 저는 주식을 사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대기업 주식 사는 게. 예, 내 사업보다는 낫잖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전자금은 주식에다 박아놓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손에 물리기도 십상이고, 사실 물리면은 그것도 빼면은 손해고, 뺐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다시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손해본 그 기억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걸 뺐다가 또 내렸다고 해서 다시 돈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현금으로 비축해 두는 게 장땡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 40대 중반 애들한테는 절대로 사업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사업을 안 해봤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한번 망하면 다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망하는 거죠. 뭐 이렇게 애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돌봐야 되는. 그러면은 뭐 한 번 망했다가 뭐 저처럼 한 3년에 거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고, 그런 경험을 저는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이 힘든지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힘들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는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제가 빚을 다 갖고 울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안도감과 이제 끝났다, 그제서야 이제 뭔가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잖아요. 사실 시작을 안 했으면은 그런 일도 겪을 필요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머리가 그냥 확 돌아가고, 리더십도 있고 또 그릇도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엄청 재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재능이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게 망한 것들은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망했다,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단위까지 망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이제 하나 크게 망한 거 7억 마이너스 찍고 빚지고 끝난 사업, 이런 게 진짜 망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리고,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한 달에 한 2-3천씩 갚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돕니다. 돌아요. 정말 한 1일 딱 시작하면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뭔가를 팔고 뭐 교육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갈아 넣어서 한 20일까지 하고 25일날 이제 결제 대금들 빠져나가면 그 전까지 진짜 이를 갈고 돈을 모으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그리고 한 3-4일 좀 충전하고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살이 인생이 25일 인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괴로운 과정이었고, 너무나 힘들고,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 유튜브가 그 당시 터져가지고 잘 돼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이것저것 실전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가면서 갚을 수가 있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에어비앤비로 망했었는데 에어비앤비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죠.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간에 그걸 해서 도움을 크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하지만 뭐
또 도움이 별로 안 됐던 분들도 있어요. 예. 특히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와서 이제 막 재미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 코로나 오는 바람에 다 접고, 예. 그랬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항상 비축해 두셔야 돼요.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관망한다고 하죠. 관망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나갈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뭐 한 석 달 정도 관망을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이에 기회가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기회가 아닌 경우도 많고, 예.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 언제 성공하는지 아세요? 시장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을 때는 여러분이 마치 주식처럼 주가가 막 상승장이야. 그때는 뭘 해도 돈 벌어요. 근데 하락장이 오거든요. 사업도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꼬라박기 시작하는 거죠. 빚도 늘어나고.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카드빚 손대고, 예. 저는 뭐 사채까지는 안 써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자율이 막 20%, 막 30%, 2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0%의 순이익률을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그런 상황에서는 대출을 늘리면 안 돼. 그때는 이제 비축된 돈을 조금씩 쓰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아무튼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요지는 언제든 망할 수 있다. 나도 오히려 성공하는 가능성보다 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우리의 매출은 언제나 시장에 비례한다. 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회를 다 알아요. 근데 남들 돈 없을 때는 나도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남들도 다 돈이 많아서 가격이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뭔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시장에 뭐 자산 가격들이 다 떨어지더라도 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보여도 잡을 수가 없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도착했고요. 들어가서 즐겁게 또 유튜브 보면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